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야 지금 이번 시간은 이제 과학을 해볼 건데 오늘 진짜 모신 분은 진짜 어렵게 모신. 지난 1월부터 1월부터 좀 나와주세요. 이렇게 지금 벌써 몇 개월입니까? 장장. 엄청 저희를 애가 타게 만들어주셨던 제임스 웹 망원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임스 웹. 들어는 봤습니다. 뭐 하여튼 우주에 떠 있다는 그 어마어마한 금으로 이렇게 딱 뭐 그렇다는 그거를 직접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한국인인 미국 우주 망원경 과학연구소의 손상모 수석 연구원님 어렵게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아유, 미국에 계시다가 지금 한국에 잠깐 귀국하신 거세요? 예, 맞습니다. 지금 한 2주 전에 왔고요. 예, 한국 여행 좀 하려고 가족이랑 같이 왔어요. 아유, 이게 애를 태우시고 잘 안 들어오시니까 미국에 주로 계시니까 미국 우주 망원경 과학연구소는 미국 그 나사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사 소속은 아니고요. 나사 이제 협력 연구소인데 말하자면 나사가 이제 뭐 로켓 개발을 하거나 그럴 때 이제 다른 회사들의 이렇게 하청식으로 주거든요. 근데 저희 연구소는 우주 망원경을 전문으로 운영하라고 나사에서 이제 하청을 주는 그런 연구소예요. 그러니까 망원경 운용은 너희가 해. 운용을 그렇죠. 망원경을 제작하고 발사까지는 이제 나사가 책임지고 그 이후에 운영은 이제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해서 사진 찍고 하는 걸 하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계속 뭐 누가 망원경을 쓰게 될지 또 그런 것도 이제 선발하게 되고 또 어떤 천체들을 갖다가 관측할지 이런 것도 이제 선정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연구소입니다. 그럼 박사님이 그 망원경을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 컴퓨터로 눌러서 망원경아 자 오른쪽으로 1cm 뭐 제가 하시는 겁니까?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제가 원하는 어떤 천체가 있으면은 그걸 이제 정보를 줘가지고 그런 그 부분을 따로 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따로 있죠.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 컴퓨터로 올려서 다 맡은 영역이 따로 있어요. 그렇습니다. 박사님은 맡은 영역이 뭐? 저는 이제 광학팀이라고 해가지고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거울 아까 그 금빛 말씀하셨는데 그 금으로 이렇게 그 도금된 그 거울을 갖다가 관리하고 또 조절하고 이제 보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보정한다는 게 뭐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망원경이 거울이 이제 한번 저희가 이제 그 우주에 나가서 막 로켓에 흔들리기 때문에 막 흐트러지거든요. 이제 그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같은 경우는 18개 이제 그 조각 거울로 돼 있어요. 하나로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나가서 그거를 보정해 주려고 잘 초점을 다 맞춰 놨어요. 근데 그게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이게 또 조금씩 틀어져요. 이게 각각 거울이 아무래도 그 기계 부품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그 틀어진 부분을 이제 보정을 해 주고 그래서 초점을 계속 맞춰서 잘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가장 잘 어떤 그 결과를 나타내게끔 꾸준히 보수해 주는 거죠. 보수 이제 그다음에 그 보정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저는 그 망원경 가신 데서 계속 이렇게 뭘 보고 이런 거 줄 아는데 꼭 그런 건 아니네요. 사진을 찍는 거죠 주로. 이제 말하자면은 그 데이터를 카메라로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시는 거 나중에 사진도 보여드릴 텐데 이게 사진 보시면 그게 다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이렇게 저희가 받아서 그렇게 자료 처리를 한 다음에 보여드리는 거죠. 재미있으십니까? 솔직히 듣기에는 그렇게 재밌어 보이지는 않아요. 저는 너무 재밌으니까 하죠, 사실. 너무너무 재밌고. 그러니까 그 말씀들이 그러니까 직접 하는 장면을 보시면 아마 재밌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으로 전달하다 보니까 말로 듣면 보수 공사 하시는 분들 돼가지고 그렇게 말로만 듣기에는 그렇게 재밌지는 않은데 알겠습니다. 조금 뭐 제임스 웹이 어떤 건지도 조금 배워보고 해야 더 이해가 좀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준비해 오신 자료들도 많으니까 제임스 웹이 어떤 건지부터 좀 저희가 2년 전에 제임스 웹 망원경 한번 떴을 때 한번 배우긴 배웠는데 그냥 까마득하게 까먹기도 까먹고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래서 굉장히 크고 좋은 망원경을 우주로 띄웠다. 뭐 그 정도까지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조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럼 지금 제가 준비해 온 자료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구조를 갖다가 간단하게 설명해드린 그런 슬라이드예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제 윗면, 오른쪽에 보시면 아랫면을 이렇게 보시는 마우스를 건데. 마우스를 쓰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부경이라고 하는 게 거울이고요. 제일 망원경에서 중요한 요 부분이 말하자면 요 거울 부분, 금색으로 된. 그 다음에 이제
태양 차단막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가오리언 약간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네네. 밑에 크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 거울 뒤쪽에는 과학기기 그래서 여기에 이제 카메라 같은 게 달려 있어요. 아까 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이제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 저희가 이제 아름다운 뭐 사진 같은 거를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아래면을 보시면 뭐 별 추적기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GPS예요. GPS. 그래서 자기가 우리가 우주에 어떤 그 뭐 우주선이 나가 있으면 자기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뭐 건물도 없고 예, 뭐 어떤 그러네요. 주변의 뭐 어떤 환경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망원경 자체는 아니면 우주선이 북극성을 어쩌면 북극성을 그죠? 바라보고. 말하자면 그런 거죠. 북극성을 이제 중심으로 우리는 뭐 옛날에 항해를 했듯이 예. 이 별추적기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별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맞춰가지고 지금 이 망원경은 어디를 보고 있고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장치예요. 별추적기라고 하는 게. 일종의 GPS가 자세 잡는 거군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제임스 우주 망원경은 지금 예. 어디 지구 밖에 떠 있는 거예요? 고정돼 있는 거예요? 지구에서 15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요. 그것도 제가 준비해 드렸는데 네네. 그럼 굉장히 자연스러운 질문을 해주셔서 네. 예, 그 자세 조정 장치라고 하는 건 뭐 이제 그 직접 조종한 장치 뭐 이 망원경을 돌리고 뭐 앞뒤로 가게 하고 이런 거고 야. 통신 안테나야 뭐 간단하죠. 뭐 지구랑 계속 교신을 해야 되니까 끊임없이 뭐 자료를 찍으면 자료를 전송도 해야 되고 지구로 네. 그다음에 우리가 망원경을 한테 어디로 이렇게 봐라. 그러면 여기 조그맣게 달려 있어요. 이게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요 조그맣게 달려 있는 안테나를 가지고 이제 지구에서 뭐 망원경 어디로 향해서 봐라 이렇게 명령도 주면은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 저 뒤에 그 분홍색으로 된 건 천 같은 거예요? 이게 태양 차단막의 일부인데요. 네. 차단막? 예, 차단막. 이게 이제 태양 열과 태양 빛을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분홍색인 이유는 이게 실리콘으로 이제 코팅을 해서 그래요. 실리콘으로 코팅한 이유는 이제 열을 갖다 잘 차단하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실리콘이. 예. 그래서 이렇게 분홍색을 띠고 있어요. 모양 특별히. 연처럼 생겼는데 그렇습니다. 바람 타고 이렇게 가는 예, 옛날에 연처럼 생겼는데 가오리언 알리던 예, 거 생각해 예. 보시면 이렇게 그것처럼 뒤에 꼬리 생겼는데. 달리고 이렇게 그렇게 그렇게 바람을 이용해서 이렇게 저항을 이용해서 움직이 그런 용도는 그런 아니네요. 전혀 아니죠. 예. 우주에는 바람이 없기 때문에 공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열만 차단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태양 전지판은 말하자면 제일 중요한 전원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태양빛을 받으면은 이 그 망원경이 운용을 할 수 있고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게 전체적인 구조고요. 네. 제가 이제 담당하는 부분은 그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거울 쪽이거든요. 제가 광학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면은 예. 이렇게 정면에서 본 모습이에요. 지상에서 그 실험실에서 이제 찍은 모습인데 네. 요게 이제 직경이 왼쪽에서 오른쪽 끝까지가 6.5m 정도 돼요. 예, 그래서 어마어마하네. 꽤 크고 이제 18개의 이제 육각형 조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모양이. 네. 그래서 저게 각각 예, 움직인다는 각각 거예요? 움직입니다. 예. 그래서 겉은 이제 금으로 순금으로 이제 코팅이 돼 있어요. 지구에도 쓸 게 없는데 근데 금유출이구나, 금유출. 근데 금이 상당히 적게 들어갔어요. 양은 실제로. 왜냐하면은 그 베릴륨 판이라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쇠로 이루어진 판에다가 네. 금을 살짝 도금한 거기 때문에 네. 실제 금의 양은 뭐 한 뭐 돌반지 13개 뭐 왜 이런 거. 금이 필요합니까? 저기? 금이 이제 그것도 사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건 적외선 우주 망원경이거든요. 적외선을 보는 망원경이요. 예. 근데 적외선 빛을 가장 잘 반사하는 물질이 금이라고 그래요. 빛이 들어왔을 때 대부분 빛을 갖다가 잃지 않고 예. 다시 반사를 시켜야 우리가 그 빛을 모을 거 아니에요. 반사시켜서 모아줘야 되는데 모아줘야 그거로. 되니까. 예. 그때 가장 효율이 좋은 것. 그러니까 효율이 낮으면은 말하자면은 이게 그 자체가 이제 흡수를 하거나 빛을 예. 아니면 다른 데로 산란을 시켜버리거나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빛이 다른 데로 퍼져버리거나. 예. 근데 가장 잘 효율적으로 반사시켜서 모을 수 있게 하는 게 지상에서 우리가 찾은 물질은 금. 그래서 금이고. 보통 99% 들어오는 적외선의 99%를 이상을 예. 반사를 그대로 시킨다 그래요. 네, 금이. 그래서 금으로 코팅을 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비싼 걸 쓰는구나. 우주로 날아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들어간 양은 그렇게 비싸진 많지는 않아요. 않은데. 예. 제가 대충 계산해봤더니 한 3,4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밖에 안 얼마 안 돼요. 돼요? 예. 그 정도. 싸네. 얇게 말랐구나. 싸네. 예. 아주 얇게 이제. 그래서 금 냄새만 약간 바른 것 같은데 거의 그런 상상이. 느낌이죠. 그거밖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예, 아니, 저렇게 큰 걸 어떻게 우주로 날렸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 바로 다음 슬라이드가 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엄청 큰데요, 저거. 예, 사실 그 전에 아까 그거 질문하셨잖아요. 각각이 움직이냐 이렇게 예,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조각 거울이. 예. 그래서 뒤에 각각의 조각에 보면 뒤에 이런 식으로 장치가 달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쇠막대도 달려 있고 모터 구동기도 달려 있고 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각각 살짝씩. 그렇죠. 예,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돌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아예. 그걸 예. 지구에서 박사님이 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조정하는 거 아니고 그 명령어를 저희가 만들면은 요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조종하기 힘들어요. 아무래도 왜냐하면 약간 이 망원경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스마트 망원경 방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해,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명령어를 주르르르 이렇게 보내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요거는 요만큼 움직이고 요거는 요만큼 움직이고 그렇게 여러 명령을 한꺼번에 패킷으로 보내면은 망원경이 그걸 다 움직이고 나서 결과물을 저한테 쫙 또 한꺼번에 전송을 해줘요. 그런 식으로 효율 때문에 또 그렇게 하기도 해요. 효율 때문에 계속 실시간으로 하면 아마 잃어버리는 시간이 많잖아요. 네. 예. 조금씩 조정해서 그 점을 모아줘야 돼서 그런 거죠. 그렇죠. 예, 반사되는 점을 맞습니다. 예, 가장 그게 잘 초점 모아주게. 예, 그게 바로 거울 정렬이라고 하는데 저희 이제 광학팀에서 한 일이에요. 그게. 예. 알겠습니다. 예.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알겠. 큰 우주 망원경을 우주로 띄워서 예. 그 거울을 잘 한 곳으로 비춰서 멀리 있는 데까지 네. 멀리 있는 사진을 찍는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큰 거울을 갖다가 예. 실어보는지 말씀하셨는데 예. 또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렇게 양쪽이 접히게 돼 있어요. 첫 번째가 오. 완전히 펴놓은 상태고. 폴딩이 되는 거예요? 네, 폴더. 그렇습니다. 양쪽에 저희는 윙이라고 불러요. 이거 예. 날개처럼 이렇게 팔락거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양쪽 3개 조각씩 이렇게 접히게 돼 있어서 저렇게 접힌 거를 세 번째 사진에서 보시면 이제 로켓의 상단에다 실은 거예요. 저렇게 페이로드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상단에 실어가지고 아리안 5 로켓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뚜껑을 씌워서 예. 이렇게 얹어놓고 이게 발사를 시켰어요. 네. 그래서 이제 궤도에다 갖다 놓은 겁니다. 저 폴더블도 되는구나. 폴더블이죠. 폴더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거는 띄우기 위해서 일부러 폴더블로 만든 그렇죠. 거겠죠. 예, 그게 원래부터 그렇게 만들려고 계획한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이제 이게 개발한 지 이제 20년 정도가 됐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가능한 로켓의 사이즈를 보니까 세 번은 접어야 되겠다. 두 번, 그러니까 양쪽 두 번. 그렇죠, 두 번이죠. 두 번을 접어야 되겠다는 그런 계산이 나온 거죠. 거울의 그 크기는 정해져 있고 한 이 예. 정도가 돼야겠다 했는데 그 다음에 이거를 로켓에 실으려면 어떤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접어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조각 거울로 만들어야 되고 조각 거울은 그래서 그러면 조각 거울로 만든 그렇죠. 예, 조각 거울은 그러면 어떤 모양일까를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가장 공간을 갖다가 꽉 메울 수 있는 게 원은 아니잖아요. 네. 원은 이렇게 중간에 사이사이가 사이에 생기죠. 틈이 예. 있죠. 그럼 삼각형 아니면은 뭐 사각형 아니면 육각형 이렇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광학적으로 이 원에 가까울수록 가장 좋아요. 그 거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에 가장 가까울수록 좋은데 그럼 원에 가장 가까우면서 공간을 꽉 채울 수 있는 거는 육각형. 뭐냐? 벌집 그래서 모양으로 벌집 하자. 모양이죠 바로. 그래서 벌집이 벌집도 육각형을 이루어진 이유가 예. 공간을 가장 잘 메우면서 구조적으로 가장 안정된 그게 그 물리적인 그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벌집이 육각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게 처음부터 한 곳에 모이도록 이렇게 곡선을 세팅하지 않고 네. 하나하나씩 움직여야 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곡선으로 사실은 대충 세팅은 해놓을 수 있는데 예. 그런데 그렇게 세팅해 나와봤자 로켓이 올라가면 진동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정밀하게 정렬해 놓은 정밀하게? 거를 예 그렇죠. 아무리 정밀하게 잘 해놨다 고정을 시켰더라도 예. 이 로켓 진동과 그 다음에 뭐 이동하는 동안에 또 그렇기도 하고 그러면은 조금씩 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러면은 이게 또 앞으로 거울을 갖다가 확 빼놓은 상태에서 발사를 하면 잘못하면 또 깨져요 거울이. 예. 그래서 발사할 당시는 어떻게 하냐면 거울을 다 뒤로 이렇게 밀착을 시켜놔요. 예. 고정을 시켜놓은 거죠. 이렇게 이렇게 꽉 묶어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예. 예, 이렇게 흔들려도 이게 같이 흔들리고 따로 흔들려다 깨지지 않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각을 갖다가 이게 아까 말씀하신 곡면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띄우질 않고 조금씩은 이제 틀어 놓은 상태에서 띄운 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할 올라가서, 거. 예, 그렇죠. 올라가서 맞춘다. 올라가서 이제 궤도에 완전히 안착을 한 후에 맞추는 거예요. 예. 완전히 안정이 된 상태죠. 더 이상의 진동도 없고 더 이상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온도도 사실은 지상에서 이제 내려가서 우주로 나가면 온도가 계속 점점 떨어지거든요. 예. 근데 열 변형도 심해요. 그래서 온도가 상온에 있다가 우주에 나가는 온도가 되면은 굉장히 영하 막 230도까지 떨어져야 돼요. 예. 그러면 그동안 또 막 이게 수축하고 뭐 이런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틀어지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다 모두 끝난 후에 다 모든 게 안정이 된 후에 이제 이걸 맞춰주는 거예요. 아니 왜 여쭤보냐면 네, 제가 예. 잘 모르는데 왜 이제 지구에 있는 무슨 망원경 같이 나 안테나 같은 거는 이렇게 그냥 원 접시처럼 돼 있잖아요. 동그란 그렇죠. 그냥 원 접시.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구에 있는 것도 저런 식으로 육각형 모양으로 조금씩 조절할 수 있는 걸 만들면 그게 네. 더 정교하게 신호를 모을 수 있는 방식입니까? 꼭 그렇진 않고요. 그러니까 그런 망원경들도 있어요. 조각으로 만들어주는 망원경도 있는데 예. 조각으로 만드는 이유는 단지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은 너무 큰 원으로 만들면은 이게 예. 무게가 너무 나가게 되거든요. 아.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이 자체가 무게가 있으면은 하중 때문에 이게 또 휘어요. 이 거울이. 네. 근데 휘어버리면은 그 아, 정밀하게 그렇고. 맞춰놓은 초점도 안 맞게 되고 그렇기 그렇겠네요. 때문에 그래서 각각을 갖다가 얇게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조각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지상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해서 그런 거지. 이게 가장 좋은 물리적으로 가장 좋은 방식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론적으로 가장 좋은 이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예, 필요에 의해서 조각으로 만들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조금 더 진도 나가보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설명드리고 싶은 게 아까 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적외선 우주망원경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네. 적외선이 그럼 도대체 뭐냐 그거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적외선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아니면 원적외선 침대 뭐 이런 것도 많이 시중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밤에도 잘 보이는 거. 그렇죠. 뭐 아니면 그런 거. 또 이제 서울 돌아다니니까 적외선 뭐 오징어 숯불구이 뭐 이런 것도 있던데 저게 여러 군데서 적외선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빛은 사실 우리가 보는 빛은 전체 빛 파장에 보면 아주 좁은 영역이에요. 여기 예. 보시는 것처럼 가시광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확대를 해놨죠. 그래서 뭐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는 영역은 요만큼이에요. 인간이 볼 수 있는 영역은 아, 저렇게 조금밖에 안 되나요? 조금이에요, 아주. 그런데 실제로는 에너지가 높은 감마선이라는 그런 그 빛부터 시작해서 예. 엑스레이라는 건 들어보셨죠? 우리 네, 뭐 엑스레이 X선, 들어봤습니다. 방사선 이렇게 네. 맞으면은 뭐 뼈도 보이고 뭐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자외선도 뭐 많이 들어보셨고 우리 네. 살갗을 태우게 하는 그런 것들. 근데 자외선은 대부분 이제 대기에서 막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받는 자외선은 이제 그 우리 지구 대기가 보호해 주는 거에서 남은 게 조금 들어와 가지고 우리한테 이게 오는 건데 그런데도 자외선이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예. 생각해 보면은 그 지구 대기가 있어서 자외선 같은 걸 막아주기 때문에 인간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요 가시광선만 우리 인간은 보기 때문에 우리 눈은 그 가시광선을만 볼 수 있도록 계속 진화가 돼 있어서 그래서 가시광선만 보는 것이고 실제로는 또 자외선 외에도 더 긴 파장으로 가면 여기 보시는 적외선 사이드 네. 보시면 또 적외선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적외선은 뭐냐면 말 그대로 빨간색 바깥쪽의 선이에요. 그래서 빨간색보다 더 적외라서 적외. 적외선이에요. 자외선도 마찬가지로 자색이 자색 밖에. 예, 보라색이잖아요. 아. 자색 바깥으로 짧은 파장을 그렇구나. 자외선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적외선은 그 빨간색보다 더 파장이 긴 빛들. 예. 적외선이 이만큼 있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주망원경 중에 허블 우주망원경이라고 또 있거든요. 맞아요. 걔는 이제 보시면 자외선이랑 가시광선을 주로 이제 관측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 보는 거랑 비슷하게 본 거의 거군요. 비슷해요. 예. 네. 근데 자외선을 조금 더 볼 수 있을 뿐이지 예. 가시광선을 갖다가 보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보시면 여기 뭐 크게 비교가 딱 되죠. 완전히 그냥 다 적외선만 적외선이네요? 적외선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예. 그러면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가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예. 왜 도대체 왜 적외선으로? 왜 적외선을 만드냐? 그럼 이제 다음 슬라이드 사람이 볼 수도 보시면은 없는데. 그렇죠. 예. 근데 두 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해봤어요. 그 왜 적외선 우주망원경을 만들었을까? 그렇게 했을 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가장 기본적인 그 목표가 우주 멀리 있는 가장 우주 초기의 은하들을 관측을 하는 거예요. 우주 초기의 은하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어려운 개념이란데요. 여기서 네. 우리가 그 멀리 본다는 거는 음. 더 과거를 본다는 거예요.
우주가 팽창하고 있으니까. 그것보다 그 이전에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빛이 도달하는데 시간이 오래 그렇죠. 걸리니까. 빛의 유한한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태양 같은 경우는 8분이 걸린다고 그러거든요. 지구까지 예. 오는데 네. 우리가 지금 보는 태양은 8분 전의 태양이에요. 그러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딱 이렇게 순간을 봤을 때 8분 전의 태양이고 거기서 떠난 빛은 또 8분이 걸려야 지금 도달을 하는 그렇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확장해 보면은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있어요. 예. 들어보셨죠? 예, 많이 들어봤습니다. 옛날에 안드로메다. 오로라 공주가 살고 있다는 그런 예, 300만 광년이라는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그 얘기는 우리가 안드로메다 그 은하를 관측을 하면 300만 년 전에 떠나온 빛이 우리한테 도달을 한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런 셈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300만 년 전에 안드로메다를 지금 보고 있는 보고 거예요. 있는 거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걸 계속 끊임없이 확장해 가다 보면은 예. 우주의 나이가 보통 138억 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은 최초의 은하들은 뭐 135억 년 정도 때 뭐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해요. 최초의 별들과 은하들은. 그러면은 그 별빛을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으면은 135억 년 전에 과거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네. 예.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천문학자들은 또 망원경을 타임머신이라고도 불러요. 타임머신 그래서. 같은 그렇죠. 느낌이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점점 멀리 갈 수 있도록 이제 과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멀리 경우도 있어요. 있는 걸 예. 보면 볼수록 옛날 걸 보는 거예요. 옛날 걸 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가 지상에선 사실 그 실감이 안 나잖아요. 아무리 예. 멀리 봐봤자 여기서 뭐 달까지 정도인데, 예. 달까지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근데 그렇지만 이제 하늘이 어두워지고 밤 하늘에 별들이 이렇게 생기면은 그 별들도 사실은 우리한테 별빛이 오는데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수만 년 뭐 이렇게 전에 빛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예. 그러네. 예, 우리는 사실은 하늘을 보면 과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기 하늘 이게 타임머신이야. 그러면서 보는 거군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건이 그러네. 네. 지금 여기 설명드린 게 바로 슬라이드 다시 보시면 이게 설명드린 게 그런 건데 우주 초기의 빛을 보면은 135억 년의 빛을 우리가 보는 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목표예요. 근데 저렇게 멀리 있는 것까지 볼 수 있습니까? 그거를 보기 위해서 천문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 예. 이 우주가 이제 팽창을 하거든요. 예. 그 빛이 자꾸 멀어져요. 예. 멀어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막 빛은 파장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거는 이제 뭐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한번 엿가락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 엿이 이렇게 예. 있다. 그게 어떤 사람이 쭉 멀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둘이 끝을 잡고 있고 뭐 줄넘기라고 해도 되고요. 그거를 이렇게 파장을 하다가 점점 이 사람이 뛰어가고 있으면 그게 이제 파장이 길어지잖아요. 예. 점점 이렇게 늘어나요. 엿가락처럼 쭉 늘어나요. 늘어나죠. 예. 그게 지금 여기 그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이렇게 점점 늘어난 빛이에요. 예. 그래서 은하의 135억 년 전의 은하들은 사실은 가시광선이나 자외선에서 빛을 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별빛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네. 그 얘기는 가시광선 아니면 자외선이라고 했는데 걔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너무 늘어나가지고 이제는 우리한테는 적외선이 돼서 보여요. 적외선만 남은 거예요. 적외선이 늘어진 파장으로만. 누적인 파장을 해서 남았다기보다 적외선을 변한 거예요. 그 빛들이 점점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원래 가시광선과 자외선에 있던 빛들이 옮겨가가지고 자기 원래 파장 성질에서 점점 옮겨가서 쭉 늘어나가지고 적외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135억 년 전에 먼 안드로메다 우주를 네. 그냥 가시광선으로 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망원경이 만들어져도 못 보겠네요. 못 보죠. 가시광선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는 빛이 남아있질 않으니까. 걔는 이미 이렇게 옮겨왔어요.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적외선으로 봐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적외선으로 관측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이 우리가 모여가지고 우주 초기의 은하들을 관측해보자.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 했더니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럼 적외선을 봐야겠구나. 그럼 적외선을 볼 수 있도록 설계를 하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밤에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도 적외선 카메라로 보면 보이는 게. 네.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가시광선은 안 보이는데 뜨린 파장에. 그건 아니고요. 그건 다른 원리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가시광선을 보는 거는 뭐 이런 불빛들이 반사해서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예. 근데 밤에 적외선을 보는 이유는 우리 몸에서 적외선이 나와요. 몸에서요? 몸에서 나와요. 우리 몸은 우주 전체를 보면 굉장히 온도가 낮은 물체거든요. 예. 그래서 가시광선에서는 빛이 안 나와요, 실제로. 자체적으로는. 예. 뭐 가끔씩 아주 멋지게 생긴 사람이나 아니면 예쁜 분들을
뭐 발광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막 빛이 예? 난다고. 예? 그렇지만 실제로 그 빛이 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적외선이 나오는 거야. 예, 적외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적외선이 나와요. 몸에서. 아. 예, 얼굴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밤에 적외선 카메라를 딱 찍으면은 예. 주변 물체는 뭐 그거보다 온도가 낮거나 아니면 높기 때문에 이렇게 검게 나오는데 예. 사람 빛에 맞춰놓은 적외선 카메라를 보면 사람만 딱 보이는 거예요. 어, 사실 그 사진도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조금 있다가. 예. 그,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다음에 지금 이런 첫 번째 이유 때문에 적외선 적외선 우주망원경이 카메라가 필요했고 필요하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원리이기도 한데 그 가시광선으로는 지금 이게 여기 보여드린 사진이 창조의 기둥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천체예요. 와. 별들이 막 태어나고 있어요. 별들이 막 태어나면서 밑에 쪽에서 이렇게 막 별들이 태어나면서 위로 막 에너지를 갖다가 막 불어내면서 이런 식으로 막 구멍을 갖다가 만들어요. 동굴처럼. 저게 별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요런 게 별이에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요것도 별이고 요것도 별이고요. 예, 여기 예. 요것도 별이고 예. 요런 것도 별이에요. 요 빨간 거. 근데 여기 지금 이 안에는 뭐냐면은 이 안에 보이지 않는 별들이 예. 이렇게 막 별이 만들어지면서 별이 많아서 지금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않고 이게 먼지로 가려진 거예요. 아, 먼지. 먼지로 가려진 거예요. 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에 별들이 먼지에 가려져서 막 별들이 이렇게 막 에너지를 뿜어내서 말하자면 동굴 같은 걸 만들고 있는데 이걸 가시광선에서 보면 이렇게 그 먼지가 가려서 안 보여요. 네. 근데 적외선으로 보면은 우와. 이렇게 안에가 별들이 막 다 보여요. 이런 식으로. 세상에. 이렇게 왼쪽에도 보이시고 이쪽도 원래는 여기도 막 먼지가 이렇게 우주 먼지랑 가스가 이렇게 가득 차가지고 안 보이는 게 안 보이던 게 적외선에서는 이렇게 보여요. 우와.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적외선이 파장이 길어요. 가시광선보다. 예. 그러면은 먼지 입자 같은 게 있으면은 예. 파장이 짧으면은 얘가 파장이 짧아서 먼지를 만날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그래서 튕겨 나가요. 이게 그 빛들이. 범위가 넓군요. 파장이 있으니까. 그렇죠. 아. 파장이 길면은 얘가 건너뛰기 쉬워요. 이 먼지들을 건너뛰는 그런 확률이 높아져요. 예. 그러니까 적외선으로 보면은 그 앞에 있던 그 먼지들을 뛰어넘는 그 확률이 높은 빛을 보기 때문에 안에까지 다 보이는 통과를 거예요. 하는군요. 통과를 한 거죠. 가능성이 예. 높군요. 우리가 통과한 빛들을 보는 거예요. 적외선은. 하지만 가시광선 빛들은 오다가 다 막힌 거예요. 예. 그래서 가시광선을 이렇게 카메라로 찍으면은 까맣게 나오고 적외선으로 저거는 찍으면은 통과되니까 안에가 별들이 그 사이로 조금씩 보이는군요. 그렇죠. 예. 이렇게 안에 세상에. 보이고. 근데 그럼에도 조금 안 보이는 거는 너무 먼지가 두껍게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은 너무 두껍게 있어서 안 보이는 우리가 거고. 적외선 카메라는 뭐 이렇게 그냥 되게 단순하게 보이잖아요. 네. 저건 적외선 카메라를 뭐 그렇게 변환을 하는 모양이죠. 가시광선으로 본 것처럼 그렇죠. 변환하는 그런- 과정이 있겠죠. 예, 변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 네. 그것도 어떻게 색을 입힌지에 관해서도 제가 뭐 슬라이드를 준비해드렸는데 그거 그것도 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사실 요거를 이제 실생활에서 비유를 해보면은 예. 요 사진인데요. 이게 와. 소방관들이 이제 적외선 카메라를 많이 쓰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이렇게 연기로 자욱한 데서는 가시광선으로 보면 안 보여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미세먼지가 그렇죠. 먼지나 아니면 그런 연기도 이렇게 그 입자들이잖아요. 예. 그게 안 보여. 근데 적외선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게 뛰어넘어서 오기 이렇게 잘 때문에 보이는구나. 거기다가 플러스 우리 몸에서 예. 또 적외선이 방출이 되기 때문에 네. 우리 몸에서 나오는 열에 맞게끔 조종을 해놨어요. 이렇게 파장을 딱 조종을 해놓은 그런 카메라를 쓰면은 이런 식으로 소방관 분들이 그 안에 안에서 이렇게 그 살아계신 분들이 있는지 오. 없는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비슷한 원리예요. 비슷한 원리로 그 가시광선과 적외선 그 우주망원경이 다른 요걸 보여드리려고 여기 준비해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야, 적외선이 매우 유용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예. 뭔가 좀 또 그랑주점 자료를 보니까 라그랑주점. 네. 라그랑주점. 네. 그거는 뭡니까 이게? 이게 뭐냐면은 적외선을 해야 한다는 그 필요성까지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러면 적외선을 갖다가 우리가 관측하려면 어떤 조건이어야 되냐가 또 이제 중요해요. 아무데나 적외선을 아무 데서나 이렇게 관측을 할 수는 없어요. 예. 그 가장 큰 이유가 지구 자체도 적외선 빛을 많이 내는 물체예요. 지구에 예. 바다도 있고 구름도 있고 이렇잖아요. 모든 그러니까 물체는 다 자체적으로 발광하는 적외선하고 그렇죠. 멀리서 다가오는 적외선하고는 어떻게 네.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모든 물체는 각각의 온도에 맞는 빛을 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그
지구나 인간에서 나오는 그런 적외선이나 멀리서 오는 아까 그 은하나 이런 데서 오는 적외선은 같은 적외선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관측을 한지. 그러니까 그 무슨 말씀이냐면 네. 지구 주변에서 만약에 그런 적외선 뭐 우주 멀리서 오는 적외선을 갖다가 보려고 하면은 지구에서 나오는 적외선이랑 이게 헷갈려요. 네. 아. 노이즈가 있다는 얘기죠. 예. 노이즈. 네, 네. 우리가 막 이게 저기 공연장 같은 데 가서 옆 사람이랑 얘기하려고 그러면 안 들리죠. 예. 네. 그거랑 비슷한 원리로 어. 나는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싶은데 주변에 막 소음들이 많이 나니까 이제 안 들리는 거예요. 예. 빛도 마찬가지인데 잡광이 많으면은 다른 그 하늘에 밝아버리면은 그러면은 어두운 물체를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지구가 밝으면 별이 안 보이는 거랑 그렇죠. 똑같죠. 예, 그런 예. 거죠. 예. 적외선도 마찬가지로 지구 자체가 그런 적외선 빛을 많이 내기 때문에 지구 주변에다가 이렇게 망원경을 갖다 놓으면은 이게 은하 멀리서 오는 빛인지 뭐 구름에서 나오던 빛인지 구분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우주 밖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제2 라그랑주 점이라고 잠깐 말씀하셨는데 슬라이드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제2 라그랑주 점이라는 데가 지구에서 태양 반대편으로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다가 망원경을 갖다 놨어요. 아, 지금 저기다 갖다 놨어요. 저기다 갖다 놨어요. 예. 이게 지금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의 4배가 되는 곳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다가 망원경을 갖다 놓고 여기서 이렇게 동그랗게 궤도를 돌고 있어요. 예. 근데 여기다 갖다 놨다 하더라도 이렇게 궤도를 돌고 있기 때문에 지구 그림자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도 태양빛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럼 태양빛을 받으면은 모든 물체는 태양열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복사열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난로 쬐면은 이렇게 따뜻하듯이 태양열이 거기 그 제2 라그랑주 점이라고 그게 먼 곳이라고 해도 태양열이 거기까지 닿아요. 예. 그럼 뜨거워져요. 그럼 또 노이즈가 생기죠. 그러면 적외선에서 이게 관측을 했는데 은하 멀리서 오는 빛인지 아니면 태양에서 온 건지 태양이 때문에 뜨거워져서 기기 같은 게 뜨거워져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방출된 빛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안한 게 이렇게 태양 차단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까 전에 그 가오리온 같이 가오리온 같은 걸로 네. 그 막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태양이 이렇게 태양열이 쬐고 있고 예. 태양 차단막이 이렇게 가운데 있고 예. 오른쪽에 거울이랑 기기는 항상 이 그늘에 지게끔 태양이 항상 태양을 등지고 태양 반대쪽 반대 방향에 바라보고 있게끔 보는 거예요? 네 그렇죠 반대 방향에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태양 쪽은 복사열 때문에 섭씨로 85도에서 125도까지 올라가는데 여기에 있다 하더라도 예.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너무 뜨겁기 때문에 있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그래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온도예요. 예. 물 끓는 온도 정도 되니까. 예. 반대쪽은 이 태양 차단막의 그 성능이 어느 정도로 좋냐면은 반대쪽은 영하 235도가 돼요. 예. 와. 그래서 요 단순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얇은 요 두께인데 요게 예. 이제 마이너스 235도까지 내려가게끔 이렇게 우주 자체가 굉장히 차갑기 때문에 사실은 네. 그늘만 지게 하면은 이렇게 매우 온도가 차갑고. 떨어지는 거.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늘이 있는 데다가 항상 거울과 이 아까 의기는 전에 태양 전지는 저 차단막 밑에 있어요. 앞쪽에 있군요. 예, 여기 저거는 항상. 태양을 보도록 그렇죠. 하고. 항상 보고 있어요. 아. 그래서 말하자면은 우리 그 충전기를 꼽아 놓은 상태로 휴대폰을 쓰듯이 예. 이 망원경은 항상 그 태양 전지판이 태양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저 태양 전지 잘 되겠다. 그렇죠. 예, 그게 예. 가려지는 것도 없고. 이게 껐다 켰다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냥 변원을 꼽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네, 상시로. 예.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와, 저렇게 아이디어 있으면 끝내주네. 태양 쪽은 네. 태양 쪽은 태양 쪽은 관측을 못 하죠. 태양 그렇죠. 쪽 태양 예. 쪽 관측은 포기. 그렇죠. 그러니까 포기.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그 제2 라그랑주 점이라고 하는 데가 예. 이렇게 지구랑 같이 돌아요. 궤도를. 네. 그 얘기는 360도 내가 저쪽을 보고 도는군요. 싶으면은 6개월만 기다리면 돼요. 이렇게 돌아서 6개월 반대쪽에 가 있을 때 어차피- 여름이면은 겨울까지 기다려서 태양을 겨울일 보고 때 계속 이제 반대로 예. 도니까 그렇죠. 한 네. 바퀴 돌긴 도는군요. 네, 그래서 어떤 대상을 관측할지 그러면 그 대상이 하늘에 어느 그 방향이 있는지를 갖다가 계산을 해서 얘는 그러면 날짜 어느 정도 뭐 봄에 관측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 재밌다. 진짜 태양을 싫어하는구나. 제임스 웹은. 태양이 어. 생명의 근원이고 그 지구의 생명의 근원이긴 하지만 예. 또 망원경한테는 이게 좀 방해가 절대 되는 태양을 거죠. 볼 수 없는. 예. 대신에 또 전원은 다
제공해 주잖아요. 전원 제공해 주니까 저는 신기한 게 그 실리콘 막 하나로 거의 200도 차이가 난다는 게. 그러니까 막 하나는 아니고요. 네. 그거 여기 지금 사실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예. 보시면 사실은 5겹으로 돼 있어요. 아. 그래서 맨 밑에는 좀 분홍색을 띠고 있죠. 그래서 예. 실리콘을 갖다 코팅해 놓은 것이고 나머지 4개는 이제 실리콘 코팅은 안 돼 있고 이제 알루미늄 그 퀄리티 코팅으로 해놨어요. 예. 그래서 요 5개를 해놓은 이유는 요 사이사이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예.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그 보온병 원리처럼 우리가 보온병 진공 상태잖아요. 그럼 밖에랑 안에가 따뜻한 거를 해놓으면은 밖에 그 열을 갖다 막기 때문에 안에가 예. 계속 예. 차갑거나 계속 따뜻한 상태로 아. 그 유지되듯이 요 사이사이가 단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온병 역할을 하는 거. 진공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주는 진공이니까 이렇게 5겹으로 해놓으면은 근데 요게 기술이 대단한 게 이 한 막 하나하나가 우리 머리카락 두께 정도라고요. 머리카락 예, 두께라고요? 머리카락 두께 정도예요. 이게 요 막 하나하나가 그렇게 만든 이유는 최대한 가볍게 하려고? 제일 무게를 최소화해야 되고 이거를 그러면 종이 5장으로 그 온도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 그런 5장 셈이지. 그렇죠. 그런 셈이지. 요걸로 요 5개 겹으로 온도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야. 아. 320도 정도의 온도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야. 대박이다. 야 이렇게 누가 가서 살짝 누르면 찢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사실 그래서 이 절치선 형태로 해놔가지고 이게 뭐가 우주에는 사실 날아다니는 게 많아요. 예. 물론 드물긴 하지만 가끔씩 이게 맞아요. 좀 저희는 확인할 수 없죠. 찢어지겠는데요? 찢어지는데 그게 찢어도 이렇게 가다가 쫙 찢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게 예. 팽팽하게 당겨놨기 때문에 그래서 절치선 해놔가지고 찢어지다가 거기서 딱 멈추게끔 다 이렇게 설계를 해놨어요. 아. 그래서 아마 지금 가서 보면 우리가 사진으로 찍을 수는 없지만 가서 보면 찢어진 데가 몇 군데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조그맣게 이렇게 구멍이 뚫린 상태로 있지 뭐 이렇게 전체로 다 찢어지지 않게. 않게끔 설계를 해놨어요. 야. 대박이다. 우주는 막 이렇게 휙 총알의 몇 배 속도로 막 날아다니니까. 그렇죠. 뭐 2, 30km 정도, 예. 초속 2, 30km, 총알의 한 2, 30배 정도 속도로. 그러니까 뭐 한 번 예, 맞으면 다 날아다니죠. 뚫리는 거지. 저렇게 알고인데. 예. 야, 그래서- 그런 네. 원리가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지구 따라서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태양계를?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그 궤도를 지금 잠깐 보시면은 네. 지금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 이렇게 우와. 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 우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요게 그 면이 진짜 돌아다니는 그쵸. 것 같아요. 요렇게 그 망원경과 그 다음에 기기는 항상 태양 반대편을 향하고 있죠. 지구와 태양 반대편으로. 아니 근데 이렇게 저 돌고 있어요. 그 그랑주점? 예, 이름 뭐죠? 제이 라그랑주. 제이 라그랑주점. 네. 그게 이렇게 또 원으로 돌고 있네요. 거기서도. 아. 그러니까 지구를 태양을 등지면서 가는데 예. 거기서 또 이렇게 도는 건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이제 제이 라그랑주점 자체는 그 한 점인데 예. 거기 이 불완전한 이게 중력 균형점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비유를 해드리자면은 균형점은 균형점이에요. 근데 산에서 이렇게 꼭대기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살짝 이렇게 넘기면 이렇게 굴러 떨어져요. 그냥 딴 데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이 라그랑 감에 있지 못하고 가만히 있지 못해요. 점에다 갖다 놓으면은 네. 얘가 조금 어떤 힘을 받으면 얘가 그냥 바깥으로 그냥 계속 다른 데로 가버려요. 예. 거기에 정확하게 아주 같은 힘으로만 있어야 거기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차라리 그러면 여기를 궤도를 돌게 만드는 게 훨씬 더 그 궤도적으로는 안정이 돼요 이게. 네. 그래서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그 그래서 점이 뭔데요? 왜 꼭 그 점에 있어야 됩니까? 그게 지구와 태양이 동시에 잡아당기는 힘이 균형을 이루는데요. 예, 그래 멀리 가도 안 되고 예, 그래, 지구에서 멀어져도 안 되고 그렇죠. 그 원심력과 말하자면 중력이 이게 딱 평형을 이루어가지고 거기는 이렇게 고속도로 돌면은 이렇게 1년이 365일은 딱 지점이 예. 지구가 지금 궤도를 돌고 있는 점 외에 그 제이라그랑주 점 딱 거기에요. 거기밖에 없어요. 거기밖에 없어요. 지구와 태양이 동시에 잡아당겨서 365일을 만들어내는 그 딱 그 지점이에요. 바로 중력적으로. 그 지점에서 이렇게 거기서 정말 1mm라도 벌어지면 다시 이렇게 톡 이렇게 돌고 뭐 그러나 보죠? 거기서는 그래 희한하네. 점에서. 그래서 점에서는.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근데 실제로 네. 이렇게 돌더라도 예. 태양풍이라는 게 있어요. 예. 태양에서 직접 그러니까 표현은 풍이라고 바람이라고 하는데 태양이 에너지를 갖다 계속 쏟아내거든요. 그래서 우리 왜 지구에서 오로라도 보이고 그러잖아요. 예. 그게 이제 태양이 한번 그렇죠. 이 입자를 갖다 보내면은 오로라가 막 그 예쁘게 보이는 거거든요. 태양 펑 터졌을 한 번 때. 터졌을 예. 때.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태양은 이렇게
에너지를 내보내는데 그러면 망원경도 이 태양 차단막에 이게 그 입자들이 맞아서 계속 뒤로 밀려나요. 예.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해주냐면은 다시 분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분사를 해서 앞으로 다시 궤도를 원위치시키고 이런 일을 갖다 한 2주에 한 번씩은 해요. 예, 2주에 한 번씩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그걸 이제 영어로 스테이션 키핑이라고 하는데 예, 그 스테이션 키핑을 이렇게 조금씩 분사해가지고 제자리로 갖다가 이렇게 라그랑주 점에 있도록 요 라그랑주 점을 중심으로 돌도록 그 궤도를 예, 돌도록 예, 이렇게 동그랗게 돌도록 그렇게 작은 점이에요? 그 작은 점을 그렇죠. 그 점, 크게 네, 그렇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점을 중심으로 돌아야 돼요. 그 점을, 예. 근데 가상의 점이에요. 실제로 거기에 뭐가 있는 게 아니고 계산을 통해서 나온 그 지점의 중력이 딱 균형을 이룬 점이에요. 그게. 그래서 아차 잘못 보냈네. 그럼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거기 라그랑주 점으로 보내야 되는데 거기에 갔어. 왜냐하면 지구에서 로켓에서 쏠 때는 네. 그걸 정확하게 계산해서 거기에 딱 쓰게끔 만들어야 돼요. 예. 그 컬링 아시죠? 동계올림픽 네, 네, 그거랑 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지. 딱 쓰게 만들어야지 거기에 지나쳐 버리면은 그런 영원히 우주의 미래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똑 날아가요. 그냥 아니면은 모자르게 되면 다시 끌려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돌아오고 예, 돌아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해서 궤도를 딱 써줘야 돼요. 아니야, 정확하게. 진짜 컬링 비유하니까 확 와닿네요. 네네. 컬링, 그렇죠. 예, 그거 컬링. 맞추기도 진짜 어려운데 컬링 가운데 거기 넣기도 진짜 정확하게 원에다 넣어야 되니까 이제. 대박이다. 대박.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좀 거기서 가져온 것들을 좀 봐야 되나요? 사진들을? 요거는 이제 네. 예, 사진을 보여드리기 전에 예. 이제 그 웹페이지 이게 좀 홈페이지 중에 좀 유익한 걸 제가 좀 웹페이지가 준비해봤는데 뭐, 예, 이건 예, 뭡니까? 요게 뭐냐면은 이 QR 코드를 제가 준비해봤는데 요 그 웹사이트를 갖다가 제가 잠깐 준비해봤어요. 저 지금 보여주신 QR 코드를 하면 요 웹사이트가 들어가지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첫 번째 QR 코드를 보시면은 맨 밑에 내려가시면은 이렇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현재 어디서 궤도를 돌고 있는지를 이제 그 나사랑 저희 연구원에서 협력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우스로 있는 게 예, 지금 정확히 어디에 태양이 여기 있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마우스를 잡고 돌리면 이렇게 어머나. 3차원으로 볼 수 있어요. 어딘지. 마우스 휠을 이용하면 이렇게 확대도 되고 뭐 예. 축소도 되고 와. 저기 금성이 있고 뭐 지구는 아마 한 여기 지금 문이라고 돼 있죠. 얼스랑 문. 요게 지금 지구고 여기에 지금 그 달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여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이거를 갖다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끔. 이게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은 그래도 네. 좀 더 그 생동감 있고 현장감 있게 지금 현재 어디 있냐를 이렇게 보실 수 있으니까 이게 참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걸 아 보여드리면. 이거 왜 예.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있는지도 몰랐네 이런 게. 그래서 이게 재밌어요. 이게 하다 보면은 막 네. 뭐 이렇게 그걸 뭘 볼 수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임스 웹 망원경이 어디쯤 지나가고 있는지 어디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아. 예. 와 대박이네. 실제 우주에서 이러고 있어요. 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예. 하고 있다. 네, 그렇죠. 지금 박사님도 맨날 저거 보고 계신 거잖아요. 얘가 지금 이러고 있네. 그렇죠. 이거를 저희는 저희 그 미션 오퍼레이션 센터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좀 더 복잡한 이렇게 그 모양으로 돼 있죠. 예. 이거의 복잡한 그 버전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요. 와. 네. 그다음에 또? 예, 두 번째는 또 하나 지금 QR 코드를 제가 준비해 봤는데 네. 두 번째 QR 코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째 이제 QR 코드 제대로 안 보였습니다. 예, 잠시만요. 여기 예. 가 보시면은 요 QR 코드를 누르면 예, 요거. 여기가 나와요. What is Web Observing이라고 돼 있는데 예. 요거는 이제 보시면은 잠시만요. 예, 요 웹페이지가 웹 나와요. 웹페이지로 나와요. 홈페이지가 나오고 어. 예, 이렇게 또 아래 내려가시면은 이거는 뭐냐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지금 딱 현재 뭐를 관측하고 있는지 예, 지금 이 시간에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시간에 뭐를 관측. 근데 여기 지금 사진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사진은 아니에요. 당연히 훨씬 넓은 영역을 이렇게 찍은 다른 사진이고 네. 그 중에 여기를 지금 관측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제임스 웹 망원경이 촬영하고 있는 촬영하고 장면을 있는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촬영하는 그 지점을 정확하게 하늘의 어느 지점인가를 갖다가 예,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요것도 이제 다 무료예요? 무료죠. 무료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잖아요. 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뭐 아무리 사람들 관심 있고 얘기해도 예. 뭐 그게 뭐 어디 뭐야? 떠 있겠지, 뭐 어디 떠 있겠지, 뭐를 보겠지 이렇지만 이렇게 직접 그래도 웹사이트를 보면은 예. 지금 요렇게 뭐 궤도를 돌고 있고 또 요렇게 어디인가 뭔가를 보고 있구나를 좀 현실감 있게 느낄 수 있도록 요 두 가지를 갖다가 한번 보시면은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이야 대박이다. 저걸 보면 네. 저거는 말씀 왜 근데 약간 다른 게
그 전에 처음에 제임스 웹 망원경이 처음에 떴을 때 네. 아까 전에 뭐 무슨 창조 별의 창조 같은 네, 그 예. 멋진 창조의 사진, 기둥. 창조의 기둥 같은 멋진 사진은 아닌데 네. 그건 왜 약간 차이가 있습니까? 그거는 그럼 막 사진 멋지잖아요. 아 처음에 최초로 찍는 사진 말씀이죠. 예, 예. 이게 어떻게 그럼 색을 입힌지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 우리가 몇 개 언론에 공개된 사진들이나 네네, 아까 예. 전에 보여주신 사진들하고 창조의 기둥. 지금 웹페이지로 보는 사진은 네. 약간 달라 보여서 웹페이지에 보여드리는 거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찍은 사진은 아니에요. 그럼요. 아니고 그냥 그 지도 같은 걸 보여드리시는 말하자면 큰 지도죠. 큰 지도 하늘의 지도로 찍은 다른 망원경으로 찍은 지상에서 찍은 전천 사진이죠. 전천 그거는 사진에 제임스 웹이 찍은 사진은 아닌데 아니고, 요 예. 방향을 보고 있다. 보고 있다. 예, 거기에 조그만 영역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아주 조그만 영역을 봐요. 하늘에 어느 정도 조그만 영역을 보냐면은 그 쌀 여러분 그 쌀 있잖아요. 쌀을 갖다가 딱 한 토를 들어가지고 팔을 쭉 뻗어서 예. 하늘을 이렇게 가리잖아요. 예. 그럼 그 가려진 만큼을 보고 있어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아주 확대해서 봐요. 아주 조그맣게 멀리. 아주 조그맣게 깊게 멀리 보는 거예요. 예. 예.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넓게 보진 않아요. 예. 아 그래요. 진짜로 멀리 있는 옛날 우주로 보려는 게 목적이군요. 제임스 웹은.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이야.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칼라 사진이 만들어지는지 그거를 아까 잠깐 궁금해서가지고 그거 그것도 한번 제가 궁금했어요. 준비해봤는데 적외선으로 원래 사진이 흐릿하게 나오던데 다. 그렇죠. 시뻘겋게. 그것도 그렇고 뭐 사실 적외선은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사진으로 이걸 표현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 뭐 그 연구원 사람들이랑 나사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 가장 이 색을 잘 보여줄까 예. 그래서 표현한 게 이런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만약에 적외선을 볼 수 있는 어떤 외계인이 있다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가시광선이 지구로 들어오기 때문에 가시광선의 색을 구분할 수 있도록 우리 눈이 그렇게 돼 있죠. 돼 있거든요. 진화가 되어 왔어요. 왔거든요. 근데 어떤 행성에는 그럼 적외선이 들어오는 행성이 있을 수도 있는 네. 거예요. 그럼 거기서는 가시광선을 못 보고 적외선을 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 외계인들은 어떻게 색을 볼까? 그 생각을 가지고 만든 이 색을 입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슬라이드를 잠깐 보시면은 원래는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흑백으로 나와요. 하나하나가. 네. 예. 흑백으로 원래 나와요. 다. 근데 하나만 흑백으로 딱 찍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 필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간색 흑백으로도 그렇죠. 흑백이 아니고 빨간색으로만 찍어보고 찍었고 또 주황색으로 찍고 이게 그 전체 적외선을 한 번에 찍은 게 아니라 그걸 또 쪼개요. 예. 짧은 적외선, 긴 적외선. 우리가 마치 빨주노초 파남보를 하듯이 보듯이. 예 그렇게 필터를 따로 씌울 수 있잖아요. 우리가 빨간색 안경, 파란색 안경 이렇게 낄 수가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적외선에서 빨간 필터, 뭐 파란 필터 이런 여러 가지 그 필터를 씌워서 찍은 다음에 예. 걔네들한테 이렇게 색을 입혀요. 이런 식으로 예. 색을 입힌 후에 그거를 색을 합쳐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진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럼 약간 흐릿하게 나오는데 그거를 우리가 좀 더 예쁘게 색상을 조정하면은 카메라 하면은 보정. 사진 보정하듯이. 약간 뽀샵을 주는 거죠. 예. 그렇지만 뭐 이렇게 없는 정보를 이렇게 넣는 건 아니고요, 절대. 네. 이거를 좀 더 콘트라스트나 이런 거 뭐 색조를 조절해 가지고 예. 이렇게 만들면 오른쪽에 아름다운 저렇게 그 창조의 기둥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뽀샵. 살짝의 뽀샵은 들어갑니다. 와, 근데 무슨 동물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공룡 예, 같아요. 그런 표현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손가락 같기도 하고 어떤 뭐 신의 손가락 같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요. 예. 저 사진이 아까 전 말씀하신 매우 미세한 영역을 타겟팅한 건데도 불구하고 네. 결국 나온 사진은 엄청 넓은 우주 저 정도가 하나의 그냥 그쵸. 안드로메다 뭐 이런 예.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네. 우리가 여기서 아주 좁은 영역을 본다면은 뭐 네. LA에 있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찍는다면 머리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훨씬 멀리 있는 우주를 가면은 여러 사람의 머리가 나올 거예요. 예. 왜냐면 거리가 머니까 더 멀리 가면은 그 사람들 머리뿐만 아니라 전체 막 풍경도 나오고 막 이럴 거예요. 예. 그렇게 지금 찍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멀리 사실 이걸 가까이 갖다 놓으면은 예. 아주 좁은 영역밖에 못 찍겠지만 얘네들이 워낙 뭐 몇십 광년, 몇만 광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예. 크게 이렇게 큰 영역을 찍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약간 그러니까 원래대로 들어오는 화면은 아닌데 네. 사람한테 친숙한 느낌으로 그냥 바꾼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이 만약에 적외선을 갖다가 빨주노초 파남보처럼 볼 수 있다면 예. 어떻게 보일까를
생각해서 만들어낸 색깔이에요. 약간 가상의 색깔 같은 거군요. 가상의 색깔이죠. 예. 아,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막 우주선을 타고 가서 사람이 눈으로 보면 이렇게 보일 수는 없죠. 우리는 적외선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아까 그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찍은 그렇게 보일 거예요. 막혀 있고 약간 좀 푸른색을 띈 그렇게는 보일 텐데 적외선으로는 볼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러면 원래는 그러니까 지금 저기에서 들어온 게 적외선이고 되게 몇백억 년 전, 예,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예. 아주 옛날에 상황을 지금 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과거를 지금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과거에는 그때는 가시광선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 시대로 우리가 만약 타임머신 타고 갔으면 눈으로 볼 수 있을 텐데. 그 은하들은 그렇죠. 지금 여기 그 아까 창조의 기둥은 그거보다는 훨씬 가까운 거리예요. 거기 창조의 기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리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많이 공개된 이미지가 예. 그렇게 막 몇십억 년, 몇백억 년 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이 우주 스케일로 보면 아주 가까이 있는 애들이에요. 네. 걔네들은 이렇게 그 적색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적색 이동이 안 일어나고 그 정도 우리가 그냥 보는 거와 비슷하게 그냥 있어요. 보여요? 예. 우주 팽창의 그런 그 스케일까지는 가지 않아요. 그게 전체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방식이 친숙하게 바꿨다는 건 알겠는데 네, 예. 실제로 그 과거로 우리가 만약 갈 수 있다면 네. 타임머신을 타고 네. 그래서 그 우주로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과연 비슷할까 네. 아니면 완전 다를까 네. 싶어가지고요. 그렇죠, 어떨 것 예. 같으세요? 저는 뭐 더 사진에서보다 더 막 감동스러울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그때 갈 수 있다면 실제로 볼 수 있다면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우주로 나가보신 분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무리 지구 사진을 많이 보고 그래도 처음에 우주로 나간 순간 지구를 보면은 눈물을 안 흘린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게 딱 지구가 이렇게 파란 행성이고 예. 이렇게 이런 모양이구나라고 하는 그 감동, 네, 밖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경험하지 못하면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 가기 전까지는 예, 모르는 거죠, 사실. 그렇구나.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야, 뽀샵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웃기긴 하네요. 그동안 우리가 본 게 약간 뽀샵이 있었다. 살짝 뽀샵입니다. 살짝 완전 뽀샵은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너무 예. 재밌네요. 예. 그래서 이제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예. 싶어요. 아무래도 예. 사진 보는 게 가장 재밌으니까. 예. 그래서 이건 이제 뭡니까? 요거는 이제 뭐냐면 저기 뭐 제가 이것도 뽀샵 들어갔겠네요. 조금 박사님. 예, 조금 들어갔죠. 뽀샵이 이것도. 그러니까 암흑성운 L1527 원시성 이게 좀 약간 이 약간 암호 같은 그런 뭐 코드인데 이거는 예. 무시하시고 원시성이란 말이 뭐냐면은 원시성. 갓 태어나고 있는 별이에요. 원시성. 그러니까 지금 막 태어나고 있는 별. 아주 얼마나 어린 된 게 별. 태어나고 있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태양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뭐 46억 년, 뭐 47억 년 이렇게 됐다고 하거든요. 거의 예. 50억 년 됐다고 하는데 예. 갓 태어났다고 하면은 뭐 초반 뭐 100만 년 요 정도로 갓 태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주는 나이가 길기 때문에 지금 태양 같은 경우는 수명을 한 반 살았어요. 예, 반 정도 뭐 인간 중년이야, 수명은 중년. 중년이죠. 태양은 예, 중년이고. 뭐 40에서 50 정도 된 거죠. 예. 이제 태양은. 근데 이제 그거보다 갓 태어났다고 하면 이제 한 살 이전, 뭐 만일세 이전, 예, 요 정도. 예. 귀여운 별. 귀여운 별이죠, 이제. 네. 아기별. 예, 아기별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네. 460광년 떨어진 그런 별이에요. 예. 그 460광년 떨어진 천체인데 사진 다시 보여주십시오, 네, 피디님. 사진 예. 보시면 여기 안에서 별이 막 지금 태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막 불기둥 같은 거는 에너지에 뭐 에너지가 그러니까 별이 태어날 때 이게 그 멋있는 게 지금 그 그림에서 왼쪽에 이제 이게 상상도를 그린 거거든요. 네. 그 가스 구름이 내에서 이제 점점 중력적으로 이렇게 점점 수축을 하다가 이렇게 점점 안으로 모여들어요. 그러다가 원반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원반이 만들어지면은 빙글빙글 돌기 시작해요. 얘가 빙글빙글 돌면서 위아래로 에너지를 갖다가 쫙 분출을 해요.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와. 분출할 때 나오는 모습이 바로 여기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이에요. 뭐가 이렇게 영화에서 뭐 탄생할 때 쫙 빛이 나오지. 양쪽으로 쫙 그냥 이렇게. 예. 어.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뭐 가운동량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런 어려운 얘기는 빼더라도 막 돌다가 에너지를 갖다가 그 별이 막 핵융합 처음으로 막 에너지를 내면서 처음으로 빛을 내면서 막 그 에너지를 갖다가 주체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위아래로 쫙 분출을 하는 거예요. 막. 예, 그런 모습을 사람도 어린애가 에너지를 분출을 하고 막 이렇게 우는 거죠. 예, 그런 예, 그렇게 비유를 할 수가 원래 있죠. 가스로 있던 게 이렇게 흩어져 있던 게 별이 탄생하려면 네. 뭔가 에너지가 압축시켜주는 에너지가 있을 거 그게 아닙니까? 그게 중력이죠. 예. 그게 중력이에요. 중력인데 근데 중력이 없는 상태잖아요. 이렇게 막 떠돌다가
어떤 데는 좀 성글게 있고 어떤 데는 좀 모여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솜사탕도에 예, 솜사탕도 예. 드시다 보면은 좀 약간 잘 떨어져 나간 부분이 있고 좀 네. 뭉쳐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뭉쳐 있는 부분으로 점점 모이는 거예요. 아. 네, 그게 중력이 하는 일이 조금씩 그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예, 그게 아. 조금만 어떤 조건이 되면은 얘가 점점 모여들기 시작해요. 비도 왜 그 비구름도 그렇게 생긴다고 하잖아요. 조금 얼음알갱이 몇 개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다가 예. 걔가 다른 데보다는 좀 더 그 크기 때문에 걔네가 모여들면서 크게 구름이 생겨서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그게 중력이 그런 식으로 중력을 이 모이게 해서 예. 이게 점점 씨앗이 돼가지고 계속 모이고 그러다가 점점 뜨거워져요. 이게 굉장히 모이면은. 오래 걸리겠네요. 그럼 오래 그 걸리니까. 과정이. 근데 이제 천문학적인 스케일에서는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수십만 년, 수백만 년이 걸려요. 그게 수십만 년 보통 걸린다고 하는데, 예. 그게 수십만 년 동안 모이다가 이제 그 모이면 이게 압축되다 보면 뜨거워지잖아요. 예. 온도가 올라가면은 그게 어느 온도에 다다르면은 예. 핵융합 온도가 돼요. 핵융합 할 수 있는 온도가 되는데 태양처럼. 태양의 그 내부처럼 그 핵융합을 할 수 있는 온도가 되면 이제 핵융합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야. 예, 이렇게 빛을 막 내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벌어지는 저런 사진 게. 찍었습니까? 대박이다. 그걸 찍은 사진이 저. 네, 분출되고 그걸 있는. 찍어, 예, 근데 그거를 찍고 있는. 하루 찍고 있는. 분출되는 건 아니고 계속 아니고 분출되고 아니죠. 있겠지. 이 상태로 수십만 년, 수백만 년이 이 상태로 있어요. 있죠. 어. 조금씩 변할 수는 있어요. 막 몇만 년에 한 번씩. 근데 우리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스케일은 아니고요. 예. 이렇게 보이는. 신기하다. 예. 완전 멋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뭔가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요? 나올 것 예. 같은 그런 뭔가 느낌. 에너지가 막 분출하면서 네. 시작되고 있는 그런 그렇죠. 느낌의 예, 예. 사진이군요. 그렇지만 더 제가 인상적으로 생각했던 실제 여기 별은 요 뒤에 가려져 있어요. 요 먼지. 하얀 거 있는데요. 옆에 그러니까 이렇게. 먼지가 여기 까만 게 보이세요, 혹시 가운데? 조금 뭐 선이 하나 지나가는 예, 것 선, 같아요. 그 선이에요. 그 선 뒤에 네. 별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 예.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직은 얘가 완전한 별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막 분출하면서 이제는 막 별이 되려고 뭐 그러니까 돌은 지나야 뭐 사람 됐다 이러잖아요, 사람들. 예,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다가 이제 점점 먼지를 걷어내고 밝게 빛날 거예요. 그 걔가 전에 그럼 준비가 태양 뭐- 같은 게 되는 거죠. 태양 같은 별이 되죠. 예. 태양도 옛날에는 이렇게 보였겠죠. 예, 아주 이제 깐난쟁이. 태양이 시절에는. 보면서 아이고 언제 크냐 너는. 네, 그렇죠. 맞죠. 나도 예. 다 저럴 때가 있었단다. 네. 뭐 그런 거예요. 네, 중년이 돼가지고 이제 예, 아이를 보면서 그렇게 하겠죠. 네. 진짜 예. 멋있네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사진도 보여주십시오. 하나 또 이야. 보시면은 그 제임스 웨브 우주망 원경이 이제 그 사진을 공개한 지 1년 만에 1주년 사진으로 나온 사진인데 박사님 요거는 예. 뽀샵이 좀 심하게 들어간 느낌입니다. 그렇지도 않아요. 그 뽀샵 레벨은 사실 다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비슷한데 이렇게 멋있습니까? 이렇게 워낙 뭐 아름다운 천체들이 실제로 많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땅꾼자리의 로 별이라는 주변의 그 성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별들이 왕창 모여 있다는. 많이 왕창 모여 있죠. 그러니까 성운 별 구름이죠. 별들이 태어나는 구름이에요. 아까 그 창조의 기둥도 별 성운인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운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 다른 모양으로 뭐 이렇게 아까 왜 위아래로 Z를 뿜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별이 지금 Z를 뿜어서 위아래로 이렇게 좀 모양이 좀 보기가 힘든데 무슨 공룡 이런 같아. 식으로. 아니, 무슨 가오리 같은데요. 네, 그다음에 여기 또 양쪽으로 뻗고 있고 이렇게 예. Z가 여기서는 또 별이 이렇게 태어나고 있는데 원형으로 바깥으로 얘는 이미 태어나가지고 막 이제 나는 태어났고 주변에 이제 그 먼지들 다 이제 물러가 하면서 다 몰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요 별이 예. 먼지를 이렇게 몰아내는 그런 과정이에요. 몰아내는 거. 예. 근데 저거는 에너지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왜 약간 붉은색 저거는 예. 먼지락처럼 보이지도 않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수소 분자인데 사실은 예. 수소 분자가 이온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뜨겁게 온도가 어떤 온도에 다다르면 이제 이온화가 된다고 하는데 전자가 떨어져 나가요 원자에서. 그러면서 발생하는 에너지에서 나오는 그런 빛이기 때문에 빨간 거예요. 적외선에서 그 표현했을 때. 근데 그게 여기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빨간색이 안 보이고 거기는 노란색으로 안 보이고. 보이고. 예. 그렇죠. 저렇게 진하게 보인다는 건 뭐가 많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별도 많고 뭐도 많고 그 물질이 많다는 얘기예요. 물질이 진하게 보면. 많다. 물질이 많아서 거기에 물질이 많으면은 거기에 뭔가 닿아가지고 더 많이 이온화를 시키면서 그렇게 왕성하게 뭔가 그 어떤 화학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서 이렇게 더 뭔가 진하게. 밀도가 높다는 뜻이네요. 네. 저 부분은. 네, 그렇죠. 네.
이걸 보면 근데 뭘 알 수 있습니까? 저 땅꾼자리 아까 그러니까 전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별이 별을 탄생하는 과정을 우리가 천문학에서는 아까 그 시간 스케일이 아주 길기 때문에 네. 한 별이 이렇게 태어나서 뭐 자라서 뭐 어떻게 자라고 이걸 볼 수가 없어요. 너무 길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대체되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 군데를 찍어서 예. 여러 단계의 나이가 있는 그런 사진들을 찍는 거예요. 사람을 표현하자면은 우리가 한 아이를 갖다가 80세 되는 동안 태어나서 다큐멘터리를 찍기 힘들잖아요. 네. 대신에 할 수 있는 방법은 갓난아기를 찍고 아, 아이를 찍고 서로 청소를 다른 애긴 하지만 그렇죠. 다른 한 살짜리 사람이 하나 우리가 찍고 2살짜리 인간은 찍고. 비슷하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자랄 거라는 거는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 사진을 쫙 늘어놓고 요 애는 이 인간이라는 그 사람 생명체는 요렇게 태어나서 요런 모습이 되고 요렇게 점점 키가 커서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나중에 네. 이걸 보고자 하는 거예요. 천문학에서도 우리가 이제 한 별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스냅샷을 찍어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한 별을 보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오래 걸리죠. 예,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 단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그 방금 보신 사진처럼 뭐 예. 이렇게 제트가 뿜어지고 있고 뭐 요 예. 단계에서는 이렇게 보면서 여러 단계의 그 별들의 그 역사를 연구를 해보면은 별의 일생이 어떤지를 갖다가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네. 그러려면 그 별이 몇 살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네. 사람도 보면 이상하게 그렇죠. 노안인 사람도 있고 네. 그렇죠. 다 다른데 네. 걔가 몇 살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 물리량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 물리량으로 뭘로요? 그러니까 보통은 밝기량, 물리량 여러 가지 물리량. 물리량을 재가지고 보통은 밝기량, 뭐 질량, 그 다음에 뭐 우선 색깔, 뭐 이런 걸 가지고 온도,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물리량을 가지고 별에 우리가 알 수가 이렇게 있어요. 탄생 과정 이론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요 정도 사이즈나 요 정도 열을 내는 거는 네. 대충 그러니까 몇 살쯤 됐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노안이라는 아주 좋은 그 비유를 하셨는데 사실 노안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뭐 예를 들어서 같이 다니는 친구들, 예. 아니면은 그 사람이 뭐 자주 가는 곳,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추적을 해보면은 그 사람이 대충 나이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천문학에서도 그렇지, 여러 그렇지. 가지 그 물리량을 갖다 따져가지고 이 예. 별이 뭐 실제로 나이가 더 들어볼 수 있어요. 뭐 예. 원래 그 물리량 따지면 그럼 한 가지가 아니라 다른 물리량을 또 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추적을 해가는 거예요. 약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추리해가는 그런 과정이죠. 이 별이 어떤 나이인지를 추리해가는 과정을. 천문학자들은 알고 싶은 게 별이 어떻게 탄생해서 결국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네. 아직도 잘 모르는 게 많은 모양이죠. 사실은 대략적인 거는 잘 알아요. 예. 대략적인 거 잘 아는데 워낙 이제 그 우리가 어디까지 발전했냐면은 아주 미세한 여기서는 이렇게 될 거야. 아니야, 이렇게 될 거야 하고 이제 그 단계로 갔거든요. 예. 아주 그 단계 그 미세한 단계에서 어. 요 이론이 맞는지 요 이론이 맞는지를 갖다가 이제 그 검증하는 단계가 됐어요. 그래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같은 망원경을 가지고 이론은 있고 네. 우주는 뭐 팽창한다, 뭐 무슨 네, 여러 네.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예, 그렇죠. 그 이론을 실제로 관찰하면서 우리 이론이 맞는지 검증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관측 전문학이 주로 하는 일이죠. 예. 그러려면 예. 제임스 웹 망원경 같은 게 필요하고.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사진 좀 더 보여주십시오. 사진 많이 가져오셨는데. 예. 예, 요것도 이제 다음 사진 보시면은 예. 뱀자리 성운이라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2주년. 사실은 이거는 저번 달에 나온 사진이에요. 그래서 6,000광년 떨어진 또 똑같이 별 탄생 지역이 이렇게 제일 아름다워요. 원래 사진을 찍어보면은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별이 탄생하는 구역인데 또 좀 다른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이게 그 이쪽은 색깔이 뭐 좀 푸른색이고 예. 왼쪽 위에가 사실은 별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지금 뭐 그 나란히 되어 있는 모양들 여기가 이제 별들이 막 태어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 정밀한 세밀한 스냅샷 중에 어느 단계 별 탄생에서 어느 단계에 있는 별들이 이렇게 생기고 있다 하는 걸 보고 요 사진을 보고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예. 목사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예. 저 모서리의 검은색은 왜? 요거는 이제 사진을 요렇게 한번 찍고요. 이런 식으로 네모로 네. 그다음에 요렇게 한번 찍어서 두 개를 합친 거예요. 합성한 같은 거구나. 부분, 두 개를 갖다가 이제 아하. 나란히 포개서 이렇게 놓은 아. 거예요. 예. 그래서
시간이 더 있었으면 아마 여기까지 채웠을 텐데 시간이 없었나 봐. 그렇죠, 그렇죠. 더 찍으면 더 자꾸 그렇죠. 확장해서 붙이는 그렇죠. 거죠. 예. 근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도 어. 그 굉장히 경쟁률도 높고 예. 시간이 굉장히 귀해요.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도 아마 최대한 그래도 넓게 찍으면서 이렇게 좀 아쉽더라도 좀 남겨두자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플래닝을 할 때. 예. 뭘 찍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딱 타겟팅해서 찍습니까? 아니면 그냥 쭉 돌아다니면서 일단 되는 대로 다 찍어 너는. 둘 다 있어요. 예. 주로 이제 타겟팅해서 찍고 예. 이렇게 그냥 전혀 뭐가 나올지 모르겠다고 찍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예. 그렇게 찍어서 예상은 해요. 여기에 이제 아주 멀리 있는 은하가 찍힐 거야. 예. 근데 우리가 여기에 멀리 있는 은하가 한 5개쯤 찍힐 거야. 그랬는데 막 20개가 찍혔어요. 예. 그러면 이제 막 이게 왜 그 우주론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게 왜 5개가 안 찍히고 20개가 찍혔을까? 예. 하고 그 이론을 갖다가 좀 수정해 나가고 그게 천문학이에요. 그렇게 해 나가면서 네, 그렇게 이렇게 머리를 짜내고 왜 그랬을까를 갖다가 답을 알고 싶어 하는 게 이제 그 천문학자들이 하는 일이죠. 예. 근데 그 제가 잘 모르겠는 게 네. 우주는 진짜 무한히 많은 별들이 있을 텐데 네. 그냥 어딜 찍어도 뭐든지 항상 있는 거 아닙니까? 뭐든지 계속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맞아요. 예. 그냥 이렇게 적외선으로. 쓱 해도 다 그냥 별이고 그렇지만- 빽빽한 별들. 그렇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중요한 천체들이 중요도가 좀 높은 천체들이 있을 거고 있어요? 네, 있고 또 상대적으로 낮은 천체들이 있을 거고 그거를 예. 좀 시간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하늘에 쌀할 만한 영역밖에 못 찍기 때문에 제임스 예. 우주망원경이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 어떤 걸 찍을 건지를 갖다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요. 예. 그래서 요번에는 그냥 찍지 뭐 150광년 전에 네. 애를 우리가 찍고. 집중적으로 찾아보자. 네. 그거를 이제 사실은 과학자들이 제안을 해요. 천문학자들이 나는 이런 걸 찍고 싶다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제안서를 내요. 그러면은 그 제안서를 심사를 해가지고 예. 경쟁률이 한 10대 1이 좀 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채택이 된 심사 대상들을 찍는 거예요. 이제 예, 그렇게 무료로. 그거는 무료죠. 사실 그 돈을 내고 찍는 건 아니죠. 이거는 이 망원경 자체는 그냥 나사의 자산, 그러니까 미국의 자산이기 때문에 예.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모두 다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와. 예. 심지어는 무료뿐만 아니라 미국에 한해서긴 한데 연구비까지 나눠줘요. 연구하라고? 연구하라고. 네가 이거를 연구하려면 이 자료를 가지고 연구하려면은 이만큼 연구비가 필요할 거야. 뭐 박사후 연구원이 뭐 2명 필요할 거야. 아니면 뭐 학생이 몇 명 필요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연구비까지 줘요. 출장은 몇 번 다녀야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다 아니 이렇게. 그러면 약간 세속적인 질문이긴 네, 한데 네, 네. 너무 아름답고 재밌고 한데 예. 미국은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었을 텐데 네, 제임스 웹 그렇죠. 망원경을 띄우고 연구를 하고 네. 저걸 운영하고 하는데 이제 박사님 월급도 주고 해야 될 거 네. 아닙니까? 그럼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뭘까요? 그러니까 우주의 원리를 알아요. 그러면 뭐가 좋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순수과학 자체에 대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예. 도대체 순수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뭐 여러 가지 답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냥 뭔가 미국이 노림수가 있는 거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주 탄생의 비밀을 쫓는 저런 숭고한 일을 하시는데 세속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아니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희도 끊임없이 과학자들은 그걸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저도 가장 먼저 세속적으로 답을 드리자면은 이런 거를 개발하면서 파생되는 기술이 굉장히 많아요. 파생적으로 나오는 예를 기술들. 들면요? 예를 들면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이 거울을 갖다가 아까 조종하고 막 그 개발하면서 나온 기술들이 그 거의 그대로 적용이 돼가지고 라식을 하는 기술이 됐어요. 그게 그대로. 예. 망원경 그 거울을 깎는 기술이요. 그게 굉장히 정밀하게 깎아야 되거든요. 표면을 갖다가. 이게 그 빛의 뭐 몇 나노미터이기 때문에 이게 뭐 10분의 1까지 뭐 해야 된다 이런 그 공식이 있어요. 뭐 100분의 1, 1000분의 1 이런 식으로. 그 깎는 그 정밀도 때문에 이거를 그러면은 그 안과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렌즈를 갖다가 깎을 때 또는 우리 수정체를 깎을 때 이게 그 정밀도로 깎으면은 이게 시력을 고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 광학하는 사람, 천문학에서 광학하는 사람들이랑 이 안과하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기계를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라식할 때 그 정확하게 깎는 그 기술을 갖다가 여기에 도입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거꾸로 말하면은
라식하는 기술이 천문학이 없었으면은 못 만들어졌거나 만들긴 만들어도 훨씬 더 오래 걸리고 더 비용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다양한 기술로 파생될 수 있군요. 네, 그렇죠. 뭐 더 과거로 가보자면은 뭐 아폴로 달 계획 때 메모리 폼 베개 같은 거 있죠. 예. 그것도 아폴로 아, 정말요? 네, 그것도 이제 제가 지금 나사에서 맨날 배고 자는데. 저도 발고 자는데요. 우주인들이 이게 안에서 발사할 때 그 당시에는 지금은 로켓들이 그 전보다는 진동이 많이 줄었대요. 예. 근데 옛날에는 처음에 이제 그 아폴로 당시에 막 60년대 70년대에는 로켓 쏠 때 너무 많이 막 흔들리고 막 흔들려가지고. 해가지고 의자도 딱딱해가지고 나중에 막 멍이 막 들어 막 혹도 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주인들이 막 안에서 많이 이렇게 흔들려도. 흔들려서? 예. 그래서 아예 그러면은 그 의자랑 그 안쪽에 이 메모리 폼 같은 그런 거를 개발을 하자 해서 나사가 개발을 한 거예요. 내 메모리 폼을. 푹신푹신하게. 네, 그렇죠. 예, 그거를 그렇게 개발을 했고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진공 청소기. 예? 진공 청소기도 원래는 그 달에 있는 먼지를 갖다가 가져올 계획을 이제 세워야 되는데 예. 처음에는 그거를 이렇게 빗자루랑 쓰레받기식으로 예, 담아 예. 오겠다 했대요. 예. 근데 지상에서 그걸 이제 그 연습을 하잖아요. 그렇게 굉장히 곱거든요. 예. 그 해수욕장 가 보시면 이제 아주 고운 모래들 있는 네, 해수욕장 네, 있잖아요. 그거보다 예. 더 곱대요. 거의 뭐 이렇게 파우더 뭐 그런 식으로. 처럼. 예. 옛날에 용각산이라고 생각나는데 예, 그 정도로 예, 곱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실험했더니 안 되더래요. 자꾸 막 날아가고 이게 막 무게가. 그래서 달에서 가져왔는데 연구실 열었더니 확 없어져. 아예 놓을 수가 없었대요. 담을 수가 없어. 담을 수가 없는 거야? 담으니까 거의 중력이 또 낮으니까 날아가더래요.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탁 담으면 이렇게 하면 날아가. 그래서 개발한 게 진공청소기래요. 그래서 처음에 그 진공청소기를 개발해가지고 그 달에 있는 흙을 담으려고 진공 그 기술이 개발이 돼서 그게 진공청소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몇 가지 예만 드렸는데 사실은 예. 굉장히 이런 천문학 그 망원경이나 이런 걸 개발하면서 파생돼서 우리 일상이나 우리 그런 데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고요. 천문학자들은 순수한 학문을 탐구해서 좋고 네. 파상돼서는 산업도 발달해서 좋고. 예. 이게 이제 세속적인 답이고요. 비세속적인 답을 드리자면은 예. 우리가 사실 미래를 생각하면 언젠가 우리 후손들이 막 우주 여행을 해서 막 다른 별에도 갈 수 있고 이런 날이 오지 않을까요? 언젠가는 오겠죠. 근데 그렇다면 언젠가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지구에서라도 거기를 그런 데를 탐사하고 망원경으로 보고 저기는 어떤 행성이 있을 거야. 저기는 어떤 행성이 있는데 어떤 조건일 거야. 이런 거를 갖다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정말 뭐 1000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인간이 가장 가진 궁금증 중에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을까? 정말 궁금하죠. 예, 우주는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와서 왔을까? 지구가 생겼을까를 에 대한 궁금증은 정말 우리가 고대로부터 있던 궁금증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말하자면은 과학적으로 답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뭐 종교적으로 답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철학적으로 답을 할 수도 있고 네. 역사적으로 답을 할 수 있지만 과학자들은 그에 대한 우리 궁극적인 질문을 과학적인 해석으로 해보고자 우리가 답을 이제 얻고자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연구고. 좀 황당한 질문인데 진짜 멀리 이렇게 보다 보면 진짜 외계인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외계인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언젠가는 발견하지 않을까? 그렇죠. 외계 생명이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해요. 예. 없을 가능성보다 훨씬. 없을 것보다는 있을 가능성이 있지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물리적으로 아까 그 빛이 유한하잖아요. 예. 근데 가장 가까운 그 우리 별이 빛으로 4년이 걸려요. 가장 가까운 별이. 네. 근데 그런 별이 우리 은하에 이제 1000억 개가 있어요. 1000억 개 정도가. 근데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게 4광년이고 아까 보신 뭐 그런 그 사진들에서 뭐 몇백 광년, 예. 뭐 몇십만 광년 이런데 그런 데서 주는 신호를 만약에 빛이라는 걸 이용하면은 우리한테 올려면은 사실은 서로 교신하기가 불가능해요. 네. 한번 편지 보내면 몇백 년 그렇죠. 걸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운 별에 우리가 생명체가 있다고 해도 보내는데 4년, 오는데 4년, 거기까지 보내는 기술도 지금은 없거니와 너무나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거기까지 보내려면.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외계인이 있더라도 더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외계인과 교신을 할 수 있는 날이 올까? 그게 더 사실은 더 중요한 질문 같아요. 야, 알겠어요. 재밌네. 어떻게 박수영 왜 이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그냥 모르는 게 없어. 사진을 되게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 시간 그래도 몇 개만 조금 더 보여주시죠. 그래도. 요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제 제가
예, 사진 보여주세요. 예, 네. 반지 성운이라고 해서 2,300년 광년 와, 너무 멋있다, 이거. 이제 와. 떨어진 천체인데요. 별은 사실 태어날 때도 아름답지만 죽어가면서도 아름다워요. 이렇게 이게 죽어가는 거예요? 별이 죽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별이 네. 우리 태양과 같은 별이요. 어. 이제 아까 반쯤 살았다고 했잖아요. 네. 40억 년, 네, 네. 50억 년쯤 살았다고 했는데 예. 자기의 생을 완전히 다 하잖아요. 예. 100억 년 살게 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더 이상 행용합을 못하고 이게 에너지를 잃어요, 점점. 그러면서 바깥의 대기를 바깥으로 이렇게 불어내요, 점점. 네. 나는 더 이상 이게 나를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이 없어 이러면서 이 놔버려요, 다. 그러면 바깥의 대기가 이렇게 퍼져요. 그럼 요 안에가 안에 점점 비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가운데 사실은 여기 태양만한 별이 요 별은 사실은 상관없는 별인데 예. 요 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런 태양과 비슷한 별이 자기 핵만 남긴 채 사람으로 치자면 살이죠, 살이. 예. 살이만 남긴 채 이미 자기의 바깥의 물질은 다 이렇게 불어냈어요. 그래서 그 바깥에 이렇게 꽉 안에 묶여 있던 그런 물질들이 예. 바깥으로 다 불어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양의 이렇게 그 행성산 성운이라고 하는 그런 성운이 돼요. 왜 별은 죽습니까? 자기 핵융합을 다 하고 나면은 죽는 거예요. 연료가 있거든요. 예. 수소라는 연료가 있는데 그 수소를 다 써버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연료가 그냥 바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연료가 다 없어지듯이 예. 그냥 50억 년 동안 연료를 수소를 갖다 다 100억 년 동안 다 써버리는 다 거예요. 써버리는 예,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별은. 예. 더 이상 태울 수 있는 연료가 남아있질 않기 때문에. 효율은 굉장히 좋죠. 100억 년 동안이나 자기 연료를 태울 수 있으니까. 태울 수 예. 있으니까. 그렇지만 연료가 언젠간 떨어져요. 태양도 반은 썼어요, 지금. 이제 연료가 반 남은 거예요. 중년이고 저기는 다 쓴 거고. 네, 다 써서 이렇게 바깥으로 불어내는 그런 모습이고 또 하나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거는 이제 이것도 죽는 거예요? 이것도 죽는 건데 어. 태양 같은 별은 이제 바깥에 불어낸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태양보다 훨씬 큰 별들도 있잖아요. 우주에는 훨씬 예. 무겁고 큰 별도 있어요. 어. 막 굉장히 밝고 여러 가지 뭐 사람도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사람, 뭐 많이 나가는 사람, 뭐 큰 사람, 키가 작은 사람, 큰 사람 있듯이 예. 별도 훨씬 큰 별들인데 그런 별들은 또 그 큰 만큼 곱게 죽질 않아요. 예. 이렇게 막 굉장한 에너지를 막 이렇게 내다가 뻥 하고 초진동 폭발을 해요. 네. 아, 쟤는 좀 폭발을 성격이 해요. 있는 애군요. 그렇죠. 저 그 별은. 큰 별은 그래요. 큰 네. 별들은 이렇게 태양은 그냥 하고 그냥 이렇게 조용히 죽는데 예. 이게 큰 별은 막 안 죽으려고 막 그런 거예요? 건지 막 에너지를 발산 내가 있는 힘을 예. 다 보여줄 거야 하다가 그냥 뻥 터져 버리는 거예요. 아. 그 터지기 전에 터지기 전에요. 전에 막 에너지를 뿜어내는 중이에요. 네. 세상에. 마지막 뿜어내고- 바람 같은 거군요. 그렇죠. 마지막 좀 바람이죠. 추하네, 추해. 예. 그러다가 예. 뻥 터져요. 근데 네. 뻥 터지는 순간은 너무 짧기 때문에 초신성이 폭발한 때문에 찍지 못하고 뻥 터진 후에는 이런 이렇게 식으로 돼요? 이렇게 초신성 잔해라고 그래요. 잔해. 아, 그냥 흩어져 버린 거네. 흩어져. 다 그냥. 초신성이 빵 터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막 남은 그 잔해예요. 근데 재밌는 게 와. 이렇게 별이 죽고 나잖아요. 네. 별이 아까 행성상 서운이 되고 어. 아니면 그 우리 태양 같은 경우는 아니면은 이렇게 굉장히 큰 별 같은 경우는 초신성 잔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 별이 남은 잔해가 또 모여서 또 별이 돼요? 성운이 돼요. 또 그래서 거기서 또 별이 만들어져요. 아. 재활용을 해요. 우주는 윤회네, 윤회. 윤회고 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별들이 우주는 우리한테 재활용에 대한 그 레슨을 막 우리한테 강연을 해주는 거예요. 재활용해라, 재활용해라 이러고 그래야 살 수 있다 이러고 어떻게 보면은 예, 저게 주는 거예요. 에너지를 다 영감을. 써서 죽었는데 예. 죽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그게 에너지가 다시 뭐 그 물질에는 뭐 또 수소도 있고 헬륨도 있고 그렇게 아까 쓰고 남았던 수소들이 좀 남아 있어요. 예. 걔들을 이제 이렇게 우주에 남기는 거거든요. 예. 구름처럼. 그럼 그 수소가 또 모여가지고 또 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말 그야말로 재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우주는 재활용을 하고 우리에게 어. 아주 깊은 가르침을 준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안 죽을 거야 하다가 펑 터져가지고 또 네, 새로운 그렇죠. 별이 되고. 죽은 별에서 새 별이 나오는군요. 네, 그렇죠. 별이 죽고 나면 또 거기서 새 별이 태어나고. 대박이다. 너무 재밌네. 아, 근데 이게 좀 남았는데 시간 좀 많이 들고. 진짜 엑기스만 몇 개만 딱 보여주십시오. 그럼. 네, 엑기스. 그러면은 초신성 잔해 중에 또 하나만 딱 보여드릴게요. 예. 우주의 용이라고 이름 붙은 이것도 초신성 잔해예요. 초신성 잔해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이렇게 왼쪽은 이제 근적외선으로 찍은 것, 오른쪽은 이제 중적외선으로 찍은 것. 아까 이제 파장도 막 같은 적외선이라고 해도
막 이게 따로 이게 잘라서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요거는 근적에서는 좀 더 그 적외선 중에서도 파장이 짧은 쪽, 빨간색에 가까운 쪽, 오른쪽은 좀 더 파장이 먼 쪽. 그래서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어떤 그거를 연구하고 싶냐에 따라서 이 파장을 갖다가 뭐 이쪽을 쓰기도 하고 저쪽을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게 같은 무슨 대상.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왼쪽에서 보시면 별들이 막 보이죠. 예. 이 별들이 근적에서는 아직 별들이 보여요. 예. 하지만 이 먼지가 조금 막혀 있어서 아직 뒤에는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예. 더 긴 파장으로 오면은 별들은 상대적으로 안 보여요. 왜냐하면 별은 예. 중적에서는 빛을 내지 않아요. 너무 파장이 길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이 온도가 더 낮아지는 거예요. 여기는. 온도가 우리 몸보다 조금 높을 정도로 확 낮아져요. 온도가. 예. 그러면은 먼지가 더 두드러지게 보여요. 적외선이 나오질 않고 많이 안 나오고.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 먼지에서는 적외선이 더 많이 나와요. 예. 근데 근적외선에서는 왼쪽에서는 조금 나오긴 나오는데 먼지에서 많이는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천문학자는 먼지를 연구하고 싶은 천문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중적외선 쪽을 더 볼 거란 말이에요. 아. 대신에 나는 그 먼지도 보지만 별이 좀 더 중요해. 그러면 이제 근적외선을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먼지도 중요합니까? 먼지를 먼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먼지도 먼지는 그냥 먼지만 먼지 아니- 먼지만 아니- 연구하는 그런 천문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왜요? 먼지가 그러니까 왜 중요합니까? 결국에는 별이 아까 이게 그 가스랑 먼지에서 그 먼지라는 말씀 안 드렸는데 성운에는 예. 가스도 수소 가스도 있지만 먼지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이런 먼지들이 모여서 별들이 태어나고 그냥 일종의 기본 물질로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냥. 그렇죠. 예. 예. 또 먼지가 왜 중요하냐면 생명의 근원이에요. 이런 먼지들에서 생명의 근원들이 만들어져 분자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탄소로 이루어진 그런 생명체들이 이런 우주의 먼지에서 먼지에서의 근원이 돼가지고 발전을 해서 그렇게 생명체 되는 됐다고 거예요?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뭐 지구의 생명체들도 그 탄소들은 전부 다 사실은 우주의 먼지에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또 먼지를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분야예요. 먼지가 돼요. 그런 노래. 먼지가 또 되는 거죠. 또. 앞에 우주자만 넣으면 이제 우주의 먼지가 돼요. 이렇게. 우주의 먼지가 돼요. 그래서 저걸 보면 저게 또 어떻게 모여서 또 별이 될 것인가. 네. 그걸 보는 거네요. 그것도 보는 거죠. 예. 그것도 보는 거죠. 맞죠. 어떻게 먼지가 퍼져나갈 뭐 하나 것인가. 우주는 버릴 게 없군요. 사실 버릴 게 없어요. 진짜로. 예. 정말 버릴 게 없어요. 다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는. 그 저를 보고 얘기하십니까? 쓸모없는 이야, 우주도 없고요. 쓸모없는 우주는 없군요. 세상에. 이 박사님 한 번 더 나와주시면 안 됩니까? 박사님이 한국에만 계셔도 제가 네. 좀 붙잡고 이렇게 부탁드려야 너무 되는데. 재밌다. 세상에. 아휴,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좀 지나서 이제 네. 좀 보내드려야 되는데 네. 제임스 웹 망원경은 계속 앞으로 사진 찍은 거를 이제 공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이제? 네, 그렇죠. 그게 뭐 계속 앞으로 수명이 한 20년은 넘는다고 하거든요. 예. 20년 그러니까 계속 운영을 하면서 네. 좋은 사진들 나오면은 계속 뭐 거의 평균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공개를 하는 것 같아요. 좋은 사진들. 좋은 사진들은 예,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여기는 좀 추려서 온 건데 네. 뭐 찾아보시면은 또 많이 국내에도 많이 공개가 되거든요.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공개되니까 찾아보시면은 많이 나올 거예요. 박사님은 예. 한국에는 얼마나 한 번씩 자주 오십니까? 저는 이제 뭐 될 수 있으면 1년에 한두 번씩은 나오려고 하는데. 그럼 1년에 예. 오실 때마다 나와주세요. 박사님 거기 연구소에 한국 분이 또 계세요? 저희 연구원에는 한국 분들이 계신 한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팀에는 사실 한인은 저밖에 없어요. 그러면 박사님 꼭 나오셔야 아니, 저희가 이렇게 맛만 보고 이제 안 나오신다고 하면 안 됩니다. 불러주시면 뭐 제가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진짜 재밌고 어떻게 보면 감동적인 사진들을 많이 약간 봤어요. 인생을 배운 것 감사합니다. 같은 그런 느낌도 살짝 들고 그러게요. 제임스 웹 망원경을 배울 줄 알았더니 약간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고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아주 매우 재밌었습니다. 하여튼 네. 한국에 와서 재밌게 잘 쉬다 가시고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나오셨을 때 꼭 저희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네. 이제 미국 우주망원경 과학연구소의 선상목 박사님 잘 들었습니다. 예.